안녕하십니까. 소프트이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의 라이센스 정책과 라이센스 코어 수량 산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서버 한 대당 MS 라이센스를 한 개를 구입했었기 때문에 수량 산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즈 서버의 판매 기준을 서버 대수 기준에서 CPU 기준으로 변경했었고, 다시 코어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상 OS까지 올려서 운영할 때는 라이센스를 몇 개 사야 하는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버 라이센스를 구입하거나 운영하실 때 MS 라이센스를 몇 개를 사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MS 윈도우즈 서버의 라이센스 정책과 수량 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많이 사용하였던 윈도우즈 NT 서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되었던 윈도우즈 서버 2008 R2 버전까지는 서버 대수 기준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한 대당 MS 라이센스 한 개를 구입하면 되었었으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그 이후에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출시되면서 CPU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이센스 주문의 최소 단위는 2CPU였기 때문에 CPU 한 개짜리 서버라고 해도 무조건 2CPU짜리 라이센스 한 개를 주문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 윈도우즈 서버 2016이 출시되면서 코어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한 대당 최소 주문 단위는 16코어입니다. 하드웨어 서버의 총 코어 수가 8코어라고 하더라도 서버 한 대분은 16코어 주문이 최소입니다. 현재 2020년 2월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2019 버전도 마찬가지로 코어 기준의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NT 서버부터 2008 R2까지의 라이센스 기준이었던 서버 대수 기준이었을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한 대당 라이센스 한 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라이센스 제품명에 몇 CPU인지 몇 코어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MS 제품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약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제품명을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스탠다드 2008 R2 싱글 랭귀지 오픈 라이센스 프로그램 노 레벨. SNGL이라는 것은 싱글 랭귀지라는 말인데요. MS 라이센스에는 싱글 랭귀지와 올 랭귀지가 있습니다. 싱글 랭귀지는 하나의 언어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올 랭귀지는 멀티 랭귀지 팩을 설치 후에 편하게 언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싱글 랭귀지는 다른 언어용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언어용 설치 파일로 새로 설치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랭귀지는 오픈 라이센스처럼 일반 라이센스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EA 계약과 같은 기업 계약을 하는 회사에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OLP라고 하는 것은 오픈 라이센스 프로그램이라는 말인데요. MS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종류는 EA, OV, 셀렉트, 셀렉트 플러스, MPSA, 오픈 라이센스, CSP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오픈 라이센스는 MS의 여러 가지 라이센스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인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NL이라고 하는 것은 노 레벨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륨 할인이 없다입니다. EA 계약이나 셀렉트 계약이나 MPSA 계약 같은 경우 A레벨, B레벨, C레벨, D레벨 등 이렇게 레벨이 나뉘어져 있고 각 레벨별로 볼륨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픈 라이센스는 레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즉, 1개를 사나 1000개를 사나 똑같은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구입을 위해서 견적을 받으시거나 보유 중인 라이센스 품목이 이렇게 약어로 적혀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준은 CPU 기준입니다. 2012와 2012 R2 버전일 때 기준인데요. 이 라이센스의 기본 단위는 2CPU였기 때문에 CPU 1개짜리 서버와 CPU 2개짜리 서버일 경우에 라이센스 1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CPU 3개짜리 서버, CPU 4개짜리 서버에는 라이센스 2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잘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기준입니다. 윈도우즈 서버 2016이 출시되면서 코어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019 버전도 동일하게 코어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 방식으로 윈도우즈 서버 2019 라이센스 하나에 얼마인가요? 라고 하시면 가격을 선정하기 어렵고요. 서버가 몇 대이고 총 몇 코어이다 라고 하셔야 얼마인지 가격이 나옵니다. MS 윈도우즈 서버의 코어 선정 방식은 하드웨어 서버 한 대당 최소 16코어용 라이센스가 기본입니다. 총 코어 수가 4코어든 8코어든 16코어든 간에 16코어까지는 최소 기준 16코어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서버의 총 코어 수가 16코어 이하일 때 최소 기준 라이센스로 16코어를 구입하면 됩니다. 라이센스는 2코어 단위로 되어 있으니 이 라이센스는 8개를 주문하면 총 16코어 라이센스가 됩니다. 16코어 라이센스도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하기 쉽게 2코어짜리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의 총 코어 수가 20코어라면 20코어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총 코어 수가 24코어라면 24코어짜리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총 코어 수가 36코어라면 36코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한 대이고 총 8코어입니다. MS 서버 라이센스를 8코어용만 구입하면 되나요? 답변은 안 됩니다. MS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 정책상 최소 기준 16코어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하드웨어 서버 2대이고 한 대당 8코어입니다. MS 서버 라이센스 16코어를 구입해서 서버 2대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MS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 정책상 최소 기준 라이센스는 16코어용입니다. 서버가 2대이기 때문에 총 32코어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가상화 운영 시 코어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서버 가상화를 많이 운영하시는데요. 그럴 때 MS 코어 라이센스 구매 수량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MS 라이센스 정책상 윈도우즈 서버 스탠다드 에디션의 라이센스 한 대용은 가상 OS를 2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 있는데 가상 OS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준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서버 한 대에 가상 OS 두 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대분의 라이센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상 OS를 3개 올렸습니다. 그러면 MS 라이센스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2대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상 OS를 4개 올렸습니다. 당연히 2대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가상화 기준으로 MS 라이센스를 산정하려면 가장 먼저 서버가 몇 대인지, 그리고 서버당 코어 수가 몇 코어인지, 그리고 서버당 올라가는 가상 OS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야 라이센스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 OS별로 몇 코어가 할당되어 올라가는지는 라이센스 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서버 에디션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는 스탠다드 에디션과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있었는데 2012 버전 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가상 OS 2개까지 올릴 수 있고 데이터 센터 에디션은 가상 OS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디션은 스탠다드에 비해서 많이 비싼데요. 그러면 가상 OS를 얼마나 올리면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 가격적으로 효율적일까를 가상 OS의 개수와 함께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서버에 가상 OS를 12개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는 16코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스탠다드 에디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으로는 가상 OS를 2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12개를 올리려면 서버 6대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16코어니까 곱하면 총 96코어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에디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에디션으로는 가상 OS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라이센스는 서버 한 대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16코어이니까 총 16코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라이센스 비용은 얼마인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 총 96코어, 판매 라이센스가 2코어짜리니까 2코어짜리 라이센스 4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846만 2,400원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에디션 총 16코어, 판매 라이센스가 2코어짜리니까 2코어짜리 라이센스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882만 1,600원이 됩니다. 물론 소비자 금액 기준이고요. 결론은 가상 OS 개수와 금액을 따져봤을 때 가상 OS 12개까지는 스탠다드 에디션이 더 저렴하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넉넉하고 여유있게 가상화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데이터 센터 에디션을 검토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의 코어 수 산정과 가상 OS 개수별 필요한 라이센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주 접하는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하드웨어 서버가 한 대이고 총 8코어입니다. 이 서버에 가상 OS 2개를 사용할 예정이고 가상 OS당 2코어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6코어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유는 MS 정책상 서버 한 대당 최소 구매 코어는 16코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서버가 한 대이고 총 8코어입니다. 이 서버에 가상 OS 3개를 사용할 예정이고 가상 OS당 2코어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2코어 라이센스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MS 라이센스 정책상 서버 한 대당 가상 OS 2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3개의 가상 OS를 올리려면 서버 2대분의 코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가상 OS당 코어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예시는 자주 접하는 상황입니다.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서버 한 대이고 14코어짜리 CPU가 2개 있습니다. 이 서버에 가상 OS를 5개 올릴 예정이고 가상 OS당 할당된 코어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4코어짜리가 4개, 2코어짜리가 1개, 총 5개의 가상 OS가 올라가죠. 이런 경우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하드웨어 서버의 총 코어 수 산정입니다. 14코어짜리 CPU가 2개니까 총 28코어입니다. 이 서버의 기준은 이제 28코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상 OS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버 라이센스는 3대분의 서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3단계로 서버 한 대분은 28코어 라이센스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상 OS 개수 때문에 총 3대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그러면 28코어 라이센스 곱하기 3대 하면 총 84코어용 라이센스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상 OS에 할당되는 코어 수는 라이센스 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MS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 정책을 거의 대부분 이해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라이센스를 32코어 보유 중입니다. 서버는 2대이고 가상 OS는 총 4개 할당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8코어가 남는데 8코어짜리 가상 OS 하나 더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상 OS에 할당되는 코어 수는 라이센스 산정과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32코어 라이센스를 보유 중이시라면 서버 2대분 라이센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 OS 4개를 올려서 사용 중이라면 풀로 사용하시는 것이어서 추가로 가상 OS를 올리려면 16코어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의 라이센스 정책과 코어 수 산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 칼의 라이센스 정책, 그리고 SQL 서버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프트 2000 최희석이었습니다.